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위해서 자바 SEA 설치를 위해서 http oracle.com 사이트로 먼저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속도가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oracle.com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서 보시면 상단 메뉴 중에 다운로드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운로드스의 Popular Downloads라는 영역에 보시면 자바 SE 스탠다드 에디션이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포함한 실행 환경 얘를 설치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우선 그 SE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옆에 뭐 EEME, SE 서포트 등등등 여러 가지의 API들과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SE 영역이 먼저 뜰 겁니다. 자, 이 영역의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현재 최고 버전,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인 최고 버전이 먼저 표시가 될 텐데 얘를 그냥 다운로드 눌러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관계는 없고요.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자바를 단순히 실행만 시킬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인터프리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JRE라고 있었죠. 그래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는 이 실행 환경, 서버 쪽의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만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상단에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실행뿐만 아니라 컴파일도 시킬 수 있는, 즉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란 얘기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다운로드 링크 버튼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JDK를 가지고 개발을 한 이후에는 개발된 소스와 함께 JRE만 같이 배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하단에 좀 내려가다 보시면 이 다음으로 배우실 텐데 Additional Resources라는 이 영역에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8을 사용하기 위한 도움말, 즉 다큐멘테이션도 역시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은 온라인상으로도 접근해서 그냥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안 되는 영역에서 자바를 쓰고자 할 때 그때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싶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운로드를 해 두시는 것이 아마 처음 자바를 접하시는 분에게는 유리하실 겁니다. 요즘 뭐 인터넷 안 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죠. 와이파이도 잘 돼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그 JDK를 다운로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JDK 다운로드를 누르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오고요. 여기에는 첫 번째 상단에 보이는 Java SE Development Kit 8버전,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라이센스 동의부터 먼저 받습니다. 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다운로드 링크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Accept License Agreement라고 하셔서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플랫 OS 버전에 맞추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솔라리스도 보이고 맥도 보이고 리눅스도 보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맥인데요. 근데 그 맥 안에서 제가 패러럴로 연결을 해서 윈도우 64비트를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 64비트 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윈도우 쓰시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64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 하셔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셨으면 보통 여러분들 실제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로젝트가 어떤 버전으로 개발되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후임자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폴더 하나를 만들 텐데요. 제가 이미 이 교재를 작성하면서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전 다른 폴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할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자바는 여러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어떤 자바를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것이냐만 지정을 잘 해주신다라면 그 버전 여러 개 설치하는 건 큰 이슈 없으니까요. 또 한 번 더 설치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을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데 저는 이미 자바를 썼기 때문에 java2라는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java2라는 폴더 안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폴더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install underbar files 설치할 파일들을 모아두겠습니다 라는 폴더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 폴더 안에다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옮겨 두겠습니다. 저는 그 강의 속도를 위해서 미리 필요한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 두긴 했는데요. 자, 우선 여기에 보시면 그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 두 번이 방금 다운로드 받은 게 JDK 8 버전 얘가 다운로드 됐습니다. 잠시 후에 받으실 게 요거 두 개. 그래서 도움말이고요. 인서트 얘는 지금 필요 없는 건데.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코딩할 수 있는 도구인 이클립스까지 저는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자, 얘를 일단 이쪽으로 이제 복사해 두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여기에 install underbar files에 모아놨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설치만 하면 되겠죠. 설치는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Yes. 자, 하면 첫 번째 화면에 무슨 그 셋업에 관련된 시작 화면이 뜨고요. 이 중에 어디에 설치할 거냐라고 물을 텐데 방금 전에 제가 요 java2라는 요 폴더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저는 java2라는 곳에다가 지금 이쪽에는 버전명이 그대로 다 기재되어서 나중에 폴더 이름 쓸 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jdk8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java2에 jdk8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체인지 버튼을 누르셔서 경로는 위로 올리면 java2라는 폴더가 보이시죠? java2라는 폴더의 이름은 jdk8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할 겁니다. jdk8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install2가 바뀌었죠. 그래서 next 하시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자바 프로그램 그 설치도 사실은 뭐 그냥 웬만한 API를 압축푸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크게 시스템상에 뭔가 영향을 주면서 설치가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후에 나중에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더라도 뭐 실행하고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이슈는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설치가 다 끝났는데 또 한 번 더 그 설치할 그 경로를 달라라고 뭔가가 하나 더 뜰 겁니다. 이 영역이 뭐냐면 바로 JRE의 설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JRE 1.8.0 언더바 121 아까 버전명 그대로 길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냐면 C루트의 프로그램 파일스의 자바에 여기에다가 설치가 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둔 자바2로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웹에서 웹스타트나 아니면 그 자바 애플릭 같은 것들이 동작을 할 때 참조하는 위치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파일스에 디폴트로 설치된 영역에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그냥 강제로 경로를 변경시키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인터넷 사용하다가 최신 버전의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새로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얘는 경로를 바꾸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설치할 때 최초에 한번 제일 처음 경로 지정하는 것만 그게 그 안에 JDK가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는 JDK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JDK 안에는 JRE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만든 자바2에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얘는 단순한 실행 환경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원하는 곳에 그냥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넘어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요. 이게 뭐 진행이 다 끝나면 완료가 되는데 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하셔야 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클래스 패스와 패스 그리고 자바 언더바 홈을 잡아주는 일인데요.
자, 이런 설치가 다 완료됐죠? Successful installed. 만약에 이거 실패하시면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한번 지우시고 다시 한번 시스템을 리부팅 시킨 후에 다시 한번 설치해 보시면 될 겁니다. 웬만해서는 오류나지 않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바2에 JDK8 설치가 되었네요. 자, 이 안에 잘 보시면 bin이라는 폴더, 이 bin이라는 폴더가 대부분 실행 파일,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이 bin이라는 폴더에 보면 자바 C가 들어있죠. 이게 바로 자바 컴파일러입니다. 얘는 자바 인터프리트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시스템이 원하는 위치에 그냥 설치하도록 놔두세요 라고 했었던 프로그램 파일즈 쪽으로 가보시면요. 자바라는 폴더 안에 JRE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전 버전이니까 뭐 관계없고요. 자, 121. 얘가 방금 설치가 되었는데 얘한테도 빈,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빈 폴더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보시면 자바라는 실행 파일은 있는데 자바 C가 없죠.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JRE는 단순히 실행 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JDK8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실제 자바가 동작할 수 있는 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자바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다 하고 나면 환경 설정을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 중에 클래스 패스는 자바로 만든,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리 프로그램 소스가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라고 했었고, 자바 언더바 홈은 자바가 실제 설치된 곳, 그것을 잡아주는 거고, 패스는 자바의 명령어들을 아무 곳에서나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제 환경 세팅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보시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환경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바를 한번 써보려고 해볼 겁니다. 자, 윈도우 R 실행 화면을 열고요. CMD 커맨드 라인이죠. CMD라고 하고 들어와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C루트의 유저스의 -k-admin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자바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지금 과거 자바 책을 교재 집필을 위해서 이미 자바 패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자바든 자바 C든 다 쓸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바라고 엔터를 치면 얘는 전체 패스, 인터프리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뜰 거고요. 자바 C라고 하고 엔터키를 치면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라고 뜨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요. 바로 환경 변수 설정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 화면에서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고급 시스템 영역에 환경 변수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환경 변수 이쪽 영역에 보시면 제가 지금 클래스 패스 잡아놨는데 얘를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자바 언더바 홈도 잡아놨는데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에 자바의 패스를 잡아놨는데 오라클에 자바가 잡혔네요. 오라클에 자바가 잡힌 것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잡았던 자바 빈도 없애버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일단 한번 빠져나가야 되고요. 윈도우 아래 CMD 커맨드 라인 들어와서 자바 그렇죠. 자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자바 C 역시 마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에 보면 패스라는 이것을 잡아줘야지만 자바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바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난 자바 명령어들을 쓸 겁니다. 자바 C 라고 치니까 아무런 동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설치한 곳으로 이동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java2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 이 java2라는 폴더에 jdk8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면 명령어들이 보이죠. 여기에서 자바라고 치면 자바도 실행될 것 같이 보이고 자바 C, 자바 컴파일러라고 치면 자바 컴파일러도 실행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항상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매번 실행의 위치를 이 위치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실 거냐라는 거죠. 커맨드 라인에서요. 커맨드 라인이든 다른 프로그램에서든요. 이 위치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패스 잡아줄 필요 없습니다. 환경 설정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이동하기 힘들죠.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경로 자체를 시스템한테 알려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들은 내가 뭐 C 루트에 있더라도 여기에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java2라는 이 영역에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봤었던 유저 폴더에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 java라든지 javac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게 관건이잖아요. 자, 그렇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치된 java를 여기에 설치되어 있죠. 요 경로를 이 경로에 어디까지? 빈 디렉토리까지 있는 요 경로. 여기에 명령어들이 쫙 있잖아요. 얘를 시스템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알려주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보시면 환경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위치가. 여하튼 환경 변수 요 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만 잡아주시면 되냐면 패스라는 것 안에 맨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가장 앞쪽에 방금 이렇게 C 루트의 java2의 jdk8의 빈까지를 적어주시면 요 패스라는 요 시스템 변수의 패스는 이 경로에 있는 거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연결 지정자가 세미콜론입니다. 위에 점하고 쉼표하고 위아래로 있는 거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게 가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시다가 데이터베이스 중에 오라클을 설치하는 경우 있는데요. 오라클은 설치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패스를 자기 거를 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설치한 자바랑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라클 설치하고 나서는 이 환경 변수를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JDK가 항상 앞에 와서 빈 디렉토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로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경로를 잡아 놓으면 매번 다른 곳에서 쓸 때마다 이 경로를 반복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닉네임 하나를 주겠습니다. 없애고 %java _home %. 닉네임은 뭐냐면 %와 %의 사이에 적는 요 글자가 닉네임이 되는 거고요. 이 이름은 어디에 등록하느냐? 바로 또 요 영역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로 관리를 따로 빼서 관리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java _home 역/ 빈 세미콜론이라고 적어주시면 패스 쪽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 다음 방금 요 java _home이라는 닉네임 있죠. 얘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java _home 만드시고 여기에 방금 잘라냈었던 C 루트의 java2의 jdk8이라는 것을 java home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두시면 보시면 자 변수 하나를 java _home이라고 선언을 해두고 그 java _home이라는 변수에 있는 빈 디렉토리는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변수를 만드셔야 될 게 바로 클래스 패스인데 이거는 자바 명령어들을 쉽게 쓰기 위해서 패스에 적었잖아요. 근데 자바 명령어 말고 이제 자바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코드 그 프로그램들이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OS 상에 어디에 있든 간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의 환경을 잡아주는데 그게 바로 클래스 패스라는 겁니다. 얘는 지금 현재 윈도우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패스는 그대로 쓰도록 해주고요. 그리고는 세미콜론이 연결해서 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고 마침표를 하나 찍어줍니다. 점. 자, 마침표는
내가 있는 위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위치, 이게 어디냐면 C루트의 자바2라는 요 위치예요. 요 위치도 방금 전에 설정한 점 때문에 이 위치에 자바 파일이 있어도 우리가 자바 명령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 위치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C루트에 있어도 관계없고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이곳에 있어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요 위치를 항상 자바의 클래스 패스로 잡겠다 라고 하는 설정이 이제 방금 보신 요 마침표 점이라는 요 놈입니다. 그래서 요 점이라고 찍어두면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을 해두시면 확인하시고 확인 해두시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 다시 한번 껐다가 키셔야 됩니다. 이제 환경 설정 다 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커맨드 R, cmd 해서 뭐 아무 위치,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C루트의 유저스의 -k-admin이죠. 자바라는 명령어 적어도 잘 뜨고 자바C라고 해도 잘 뜨게 되는 이런 형태가 표시가 될 거고, 만약에 이 위치에 자바 파일이 있었다면 자바 한 칸 띄우고 해당 파일명 .jav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볼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환경 설정이 완료된 상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설치 테스트는 이제 버전을 한번 명시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1.8 버전에 121 버전을 설치를 했었죠. 한번 볼까요? 정말 해당 버전이 표시가 되는지. 자바 다시 버전은 그렇죠. 1.8의 121 버전. 자바 컴파일러의 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의 121 버전.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완료 지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완료 짓고 나서 이제부터 자바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 김에 하나를 더 받자고 했었죠. 보시면 자바파를 사용을 할 때 이 자바파에 대한 도움말 개념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 도움말 개념이 바로 다큐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언어에서 플래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문서다 라고 하는 게 다큐멘테이션스라고 하고요. JDK를 다운로드한 위치에서 받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바 SE와 이제 우리가 제일 끝에 배울 자바 fx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모두 다운로드해서 적절한 위치에 압축 해제한다 라는 게 있는데요. 볼까요? 자,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스에 보면 자바 SE가 있죠. 파퓰러 다운로드스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조금 전에는 JDK 얘를 다운로드 눌러서 들어갔는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Additional Resources가 있다고 했습니다. Additional Resources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그렇죠. 여기도 라이센스는 동의해야 되겠죠. 동의하고 이게 그냥 순수 자바에 대한 도움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시키시고 아래쪽에 보면 자바 fx API에 대한 다큐멘테이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의를 하시고 역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당연히 조금 전에 보셨던 다운로드 폴더에 그렇죠.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다고 했었는데 두 번이 다운로드 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 우리가 설치를 했던 자바2 폴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인스톨 파일, 원래는 인스톨 파일즈에 넣어야 되는데 압축을 먼저 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압축을 먼저 푸시고요. 아이고, 더블 클릭을 해버렸네요. 위에 거를 해야 되겠다. 압축 풀기. 자, 압축을 풀어두시고 그 다음에 DOCS 에도 압축을 풀어야 되겠네요. 자, 해서 압축을 전부 다 풀게 되면 설정은 끝났고요. 압축을 다 푼 후에 여러분들께서 얘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쪽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